2021년 서울신문 최초의 충돌 김민시. 다른 시들도 많이 있는데 서울신문은 대체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봤잖아요. 올해도 서울신문을 보고 다른 것도 이제 보긴 하겠지만은 이걸 기준으로 한번 봐보게. 근데 이 시를 한번 읽어보니까 이것은 우주의 역사, 빅뱅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인간이 탄생해서 지금까지 온 과정, 그런 것을 시로 쓴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과학이 감성에 맞는 시로 될 수가 있는 건가 하는 문제도 있고, 과학하고 시하고는 완전히 배치된 부분인데 그것을 시로 쓴다는 거, 그것도 좀 생소하기는 해요. 그러나 시가 과학은 아니거든요. 과학과 다른 생각으로서 시는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인 해석을 하려면 과학자가 과학으로서 증명을 하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지, 우리가 시를 본다는 것은 과학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러면 시인은 무슨 말을 하고자 했을까? 과학이 아닌 시로서 들여다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는 것을 이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은 여기서 과학이 아닌 시적 감성으로서 들여다본다면 어떻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운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따기라기보다는 그냥 쫙 그렇게 진술이나 기술식으로 돼 있거든요. 예. 운율이라든가 내재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겉으로 드러났다기보다는,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테니스의 라켓과 공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마치 우주가 빅뱅으로 인해서 탄생하는, 그 다음에 쭉 지구가 그 안에서 생물들의 그 역사가 진화되어오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주 안에서의 수많은 행성들의 움직임과 함께 별과 또 굉장히 스펙타클해요. 다른 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범위가 넓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신선한데, 이거를 또 사람이 사물을 대하는, 그 인식하는 그런 과정으로 본다면, 그 이다인 시인의 백색소음이라든가, 시에서는 그 하나의 대상이 이렇게 눈 속에 오면서 머릿속에 인지가 되면서 그게 서서히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에서 이렇게 가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좀 그런 느낌에서도 많이 딱딱하고요. 그 다음에 또 범위가 너무 넓고, 그래가지고 뭔가 새롭긴 한데, 이거를 시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더 형상화를 더 이렇게 쓱 빨려 들어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가 좀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시는요,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시인의 눈으로서 어떤 점을 봤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들여다보게요. 그렇다면은 이 시는 옛날에 한번 우리는 만난다 하는 하재현의 시가 있었을 거예요. 야구장. 예. 그 야구장의 야구공. 예. 이건 테니스 라켓이잖아요. 네. 그 똑같은 관점으로 예. 눈이, 우리 최초의 눈이 네. 사물을 마주쳐서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 네. 예. 그것을 어떻게 인식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명명을 하고, 시인이 그걸 내가 처음 느낀 감정을 무엇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 감정을 시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시인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화가는 또 화가대로 인식을 하고, 엔지니어나 과학자는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인식을 하는 거야. 사물을 각자 다르게. 10억이 있으면 10억 명이 다 다르게 인식하는 거고, 동물은 동물대로 또 다르게 또 인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 그 인식을 언어로서 어떻게 정제해서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초의 인식이란 것이 어떻게 해서 인식을 하게 됐냐, 그 탄생부터서 들여다보는 거야, 이 시는요, 보면은. 그래서 최초의 충돌, 김민식 시인의 이 시를 보면은, 나는 화면 너머의 테니스 경기를 본다. 테니스 라켓이 공을 치는 순간 무수한 공중이 한꺼번에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테니스 라켓으로 공을 탁 친 것 같이, 네. 우리 눈동자가 그 사물을 가서 인식을 한다는 그 뜻이에요. 빛에 의해서 가서 사물을 인식한다. 이걸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눈이 태어나는 거, 네. 눈이 태어나기까지 우리 인간의
생명의 진화가 길어요. 빅뱅의 순간은 138억 년이야. 우주로부터 해갖고 우리 지구가 탄생해서 온 것은 45억 년이고 생명이 시작한 것은 38억 년부터 시작해서 아메바인가 뭐가 그게 그 빛을 인식하는 돌연변이 하나 생겨가지고 아메바가 올라가서 빛을 인식하고 내려오고 빛을 인식하고 해갖고 더 생명의 진화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것이 눈이 됐다고 이제 그렇게 과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눈으로서 무엇을 인식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물을 보고 모든 사고가 여기서부터 태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자체도. 그래서 이 천년을 보면은 우주의 빅뱅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빅뱅과도 같은 순간일 수 있어요. 빛이 탁 켜지는 순간 내 눈이 확 빛에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인식을 해서 바로 어떤 느낌, 정보 처리로 들어가고 그 순간이나 빅뱅이 터지는 순간이나 그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에 최초의 충돌이라고 부른 거예요. 네.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이 최초의 충돌이고 빅뱅이 팡 터져가지고 우주가 형성돼서 이렇게 팡 퍼져나가는 것도 최초의 충돌이고 가스가 형성돼갖고 있던 지구에 다른 행성과 운석들이 섞여가지고 지구가 형성되는 거. 네. 그런 것도 전부 다 최초의 충돌이고 최초의 그 형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탄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래의 힘줄, 사냥의 창자, 얇게 점여진 살점으로 직공은 라켓을 짠다. 고래의 힘줄과 사냥의 창자, 얇게 점여진 살점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고래의 힘줄, 사냥의 창자가 아니고 렌즈 안에 예. 그 동공 안에 그 살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신경들. 그것도 되고 생명체가 형성되기 위한 행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라켓을 짠단 말이야. 하나의 라켓을 짜는 거야. 이것이. 그러고 나서 종성과 행성이 지나간 사이에 이게 이제 공간과 시간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네. 종성과 행성의 시작이라는 것이. 공간과 시간은 동시에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지 어느 하나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같이 있는 것이라니까. 그렇게 해서 공간과 시간이 시작이 되고 칸트의 오성과 같은 거네요. 칸트의 오성안의 12본주 같으면은 거기에서 이미 선언적으로 시간과 공간이 미리서 정해져 갖고 있다고 보거든.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듯이 시기 공간이 우리 안에 이미 형성이 돼 있어야지 뭔가를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네. 예. 그래서 태어나는 태어났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사물을 최초로 쳐다봄으로써 태어난 것도 되지만은 우주, 지구 이런 것이 태어난 것도 된 거단 말이에요. 네. 다. 그래서 공중에 이름을 붙이는 최초의 노동이었다. 이것은 우주가 탄생하고 지구가 탄생하고 생명이 노동이 시작되고 있는 분화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최초의 노동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인식한 것도 노동이에요. 또 최초의 생명이 시작되면서 이걸 시작한 것도 노동이야. 그 노동이 시작함으로 해서 천지가 창조되기 시작한 거야. 이게.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예, 에너지가 움직이면서 천지가 창조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천사를 채로 걸러낼 수 있다고 믿은 프랑스인이 있었다. 축과 추구 직교 속에서 성령은 좌표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천사를 채로 걸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의 어떤 것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종교적인 의미야, 이것은. 신부님이 하는 그 프랑스인 신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축과 축 직교 속에 성령으로 해서 좌표를 네. 얻고 우주가 이렇게 태어났지 않냐? 천지 창조를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에. 창세기 네.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데서. 그래서 의심 속에서 또 의심 없이 그걸 믿어왔었어. 네. 그게 맞다 하고 우리는. 예. 천지 창조는 하느님이라는 절대 존재자가 이렇게 만들었다더라 하는 것을 믿고 왔어요. 그 채의 촘촘한 눈을 새는 귀신의 눈은 비어 있었고 거기에는 죽은 자와 죽은 생명들이 우리가 죽으면 글로도 가고 다시 하늘의 세상에서 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체계로서 생각해 온 거야. 수많은 신화가 있지만은 나머지 신화들은 딱 배탓이 되고 예. 그런 의미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를 선택했다는 거, 인식의 끈을 잡았다는 거, 믿음의 끈을 잡았다는 거. 다른 종교는 배제가 되는 거죠. 다른 신화는. 예. 그러면서 우리가 비과학적인 것이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과정.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이 안에서는. 중세의 암과도 같은. 눈알만 판맥힌 생선들이 부둣가에 쌓여있다. 이제 죽은 생선들이 쭉 널려 있듯이 사고가 죽어 있었다. 그런 말도 돼요. 이 안에서는. 중세.
진화의 역사에서 이제 바다의 생물들이 먼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육지의 생물들이 생겨나잖아요. 예. 그게 올라온 과정, 진화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백경의 투명한 수정체, 여기 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에 고래 힘줄이라는 것이 수정체라고 하니까 조그만 그 우주의 동글동글한 그 파편과 운석들이 하나에 모였다는 힘줄은 그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백경의 투명한 수정체가 이제 된 거야, 이것은. 그 가스 덩어리의 원시 행성이 된 거예요. 그러듯이 백경의 투명한 수정체, 멸종된 거대 수광류의 담석. 이 담석이라는 건, 수광류라는 것은 그 공룡 같은 걸 수광류라고 그러잖아요. 그 담석이라는 것은, 이 공룡이라는 것은 그것이 공룡시대의 공룡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공룡같이 거대한 행성. 거기에 수많은 파편들이 이렇게 와서 다른 행성의 파편도 오고, 소행성도 와서 떨어지고 해갖고, 그게 섞여가지고, 암석 덩어리가 되고 해가지고, 지구가 이제 형성된다든지, 태양계가 형성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멸종된 거대 수광류 담석이란 것은 다른 행성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예. 깨지기도 하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박히기도 하고 보통 그 고래가 이렇게 확 토해낸 것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고래 머리에서 분수처럼 아니요. 고래가 물질을 이렇게 확 토해낼 때가 있어. 그 막 먹고 그것을 용연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고가로 팔리고 그것이 그 화장품 향 같은 걸로 팔리고 그래요. 아, 그거네요. 예, 그거요. 근데 그것이 오랫동안 바닷속에서 예. 그 냄새 나는 것이 걸러져야 돼. 주먹만하게 된다든지 2, 3kg짜리 좀 크대하게 이렇게 돼야지 그것이 향이 배겨갖고 그 용연향이 제일 비싸요, 그거. 그래서 진주보다 비싼가 보네. 예, 그 백경이란 말이 나오니까 그 말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허공에 뿌려진 담석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돌들이 최초로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체를 상상하면 그것들은 차라리 허공이었단 말이에요. 허공같이 행성이 처음에 그 생성될 때는 큰 그 가스 덩어리부터 시작되거든요. 이게 둥글둥글이. 그런 같이 허공이라 처음에는. 그거 안에 한국 산에는 호랑이 모양 구멍이 반드시 하나씩 있으며 이것이 이제 지구에 있는 그 구멍들이 하나씩 있는 거나 똑같은 거야. 우리나라에 어디 산에 같은 데 가면 굴 하나씩 있잖아요. 네. 그러듯이 지구 전체로 보면 달 그걸로 보면 구멍 하나씩 뻥뻥 이렇게 그 화산 그거 폭발되듯이 있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호수 같기도 하고. 예, 그렇죠. 저수지 같기도 예. 하고. 돌탑 위에 둥근 돌을 하나 올려도 산이 무거워지는 것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운석이나 소행성이 충돌을 한다 하더라도 더 무거워지거나 더 달라진 것은 아니다. 그 토템 있잖아요. 앞에가 그 토템과 신, 믿음이 나오잖아요. 네. 눈을 새는 귀신의 눈은 비어있다 뭐 이래갖고 그 토템이 좀 나오는데 한국산의 호랑이 모양의 구멍이 반드시 하나씩 있다는 것은 하나의 그 토템이 그 다 있다. 믿음. 신앙과 종교적인 믿음으로 갖고 이거 어떤 계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우연에서 만들어졌지만은 그것이 우연이 아닌 믿음에 의해서 됐다고 지금 뭐 한국산의 호랑이 모양 구멍이 반드시 하나 있고 돌탑을 또 올리고 해갖고 그 믿음으로서 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말도 이 안에가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돌탑 위에 하나가 무너지더라도 또 그 다음에 또 토템이 또 생기고 해갖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렇게 생긴다. 인간들 사이에서. 그런 그 내용도 들어있는데 여기서 볼 때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최초의 충돌이니까 지구가 형성되고 우리가 최초로 사물을 갖다 인식하는 과정 그쪽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는. 무소한 왕의 안구가 뽑혀나가도 왕눈이란 것은 뭐예요? 그러면 왕의 눈. 산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좀 높은 거. 그러니까 지구에서 무소한 왕의 안구가 뽑혀나갔다는 것은 구멍. 지구나 이런 데서 그 떨어져 나가고 그 달도 되고 그러잖아요. 토성 같은 데가 보면은 우리 지구보다 더 큰 위성이 있잖아요. 안구가 뽑혀 나가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무수한 왕의 왕구가 뽑혀 나가도 지구가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 안에서 돌고 있으니까요. 믿음 속에서 믿음도 없이, 아까는 의심 속에서 의심도 없는데 이제 믿음으로 왔잖아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왔다는 건 뭐예요? 종교로. 처음에는 네. 의심 자체도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의심이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가보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믿음 속에서 믿음도 없이
삶의 질량을 변화시킬 혁명이 필요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와 과학적인 측량과 이런 걸로 인해서 혁명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믿는 사람이 없었고 하늘에 빛나는 돌이 불과 물과 함께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생겼다. 이렇게 계속 별을 봐온 세월 동안 사람들이 의심도 하고 또 믿기도 해보고 다시 의심도 해보고 이래 가면서 이게 과학이 발전되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비 오는 날은 건 우연이라는 거야. 이것이 어떤 계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리 우주나 지구나 빅뱅이라는 것 자체도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 믿음으로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우연에 의해서 그냥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하는 것 같이 우연히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우연히 빛나는 돌과 불과 물과 함께 떨어지고 이런 거예요. 이것이. 외계에서 날아온 돌은 지구를 확실히 무겁게 만든다. 그것은 종종 과학의 영역이었다. 마음속에 천개의 방이 있고 그 안에 천개의 멜로디가 흘러나옵니다. 나는 어떤 계열의 천사인 것 같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마음속에 천개의 방이 있고 그 안에 천개의 멜로디가 흘러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다른 역사 있잖아요. 역사들. 별이 만들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운석이 오고 그 다음에 지구 안에서도 보면은 왜 빙하기와 그 해빙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구가 공룡이 번성했던 때도 있고 다시 이렇게 차가워지는 때도 있고. 예. 이것은 인간 각자로 보면 인간 각자가 각자 각자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개가 다 각자가 다르고 천개의 멜로디가 그래서 다 흘러나오니까 각자가 다 소중하고 각자가 다 다르다는 뜻이고 각자가 하나의 소우주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각자의 역사가 따로 있고. 예, 그거이 다 천사고. 네. 어떤 계열이니까 수많은 계열 중에 그 중에 하나의 천사라는 거죠. 다른 천사도 많이 있고. 처음으로 운석을 발견한 아이가 남긴 말이었다. 그가 발견한 검은 돌은 검은 신전의 기둥이 되었다. 운석이 떨어진 자리엔 빛과 유리와 불과 물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빛과 유리와 물과 불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운석이 떨어진 자리엔. 최초의 충돌의 흔적이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그 충돌, 빅뱅의 그 역사가 그대로 간직돼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운석이 떨어진 자리라는 것은 이것이 지구에 떨어진 운석, 그것도 되지만은 우리가 낯선 대상을 인식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탄생한 것은 지구에서의 물질로 갖고만 된 것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 행성에서 날아온 물질과 이런 것에 의해서 더 복잡화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듯이 이게 유리와 물과 불이 동시에 운석이 떨어진 자리라는 것은 우리 입고 있는 것도 우리도 운석 안에 있는 하나의 생명체인 거예요. 결국에 와서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빛과 유리와 물과 불이 같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자의 이글거리는 눈빛과 다만 우주의 조각을 만져보고자 하는 순례자들의 계획 속에서 계획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도 과학적인 역사가 이렇게 맞다고 해놓지만은 아직도 그 신과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됐다고 믿는 쪽도 있잖아요. 네. 예, 그렇듯이 계획 속에서 계획도 없이, 계획 속에서 계획도 없다는 것은 우연에서 생긴 우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생명하고 우리 신이 창조한 게 아니고 의심 속에서 의심도 없고, 창조는 이렇게 우연이 아니고 창조는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결국에 와서는 우리가 이 천지가 다 창조된 것은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온 것이다. 계획 속에서 계획도 없이 진행된 상황인 거야. 이게 전부 다요. 그러니까 앞에 계획 속에서 의심 속에서 이거는 지금 현재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고 서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과학적인 노력, 근거를 찾고자 하는 타당성을 나름대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고, 계획도 없이 뭐 의심도 없이 이거는, 그렇지만
실제로 돼가고 있는 거는 그렇게 돼가고 있다. 예, 어떤 우연에 의해서. 예, 우연에 의해서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치? 의심 없이 그냥 현재를 살아갈 뿐이고, 그런 말 같아요. 그래서 푸른 언덕에 모여 유성우를 구경하는 사람들, 푸른 언덕에 모였다는 것은 결국 뭐야? 우리 지구가 생명으로 가득한 푸른 지구가 됐잖아요. 푸른 것을 앞에서 서가지고 푸른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이것을. 네. 생명이 아니었던 것이 생명이 태어난 푸른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주 끝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인공위성을 띄워갖고 거기에서 전파 만원경으로 지구를 들여다보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깊게 파인 구멍 같다. 이것은 이제 행성들의 얼굴이나 별들의 얼굴이나 지구의 얼굴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얼굴이란 것이. 그러면서 나뭇가지에 걸린 서틀콕을 올려다보는 아이의 표정만 같다. 우리가 이제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너라고 부르면 되돌아오는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 그중 아무도 귀엽거나 밉지 않았고 다 우주의 별처럼 반짝반짝하고 있어도 하나도 그 밉지 않았고 그 생명이란 것 자체가 정말로 소중한 것이었고 전부가 여기서 살다가 갔던 것들까지도 전부가 이미 지나갔던 몇 억 년 전에 그 사라졌던 그 생명들도 다 귀엽거나 밉지 않았고 그냥 사실 그대로 있었다. 실제 네. 존재했었다. 내지는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을 귀엽거나 밉지 않았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운서의 어깨너머로 카메라가 풍경을 화소로 만들기 직전 이것은 과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과학에 의해서 네. 우리가 말을 전파를 통해서 보내는 과학이 됐단 말이에요. 아나운서의 말에 의해서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사람과 사람 간에 이게 그 안에서만 소통을 했는데 지금은 과학에 의해서 지구 전체를 돌 수 있는 이 아나운서 말을 통해서 어깨 너머로 가버리잖아요. 다른 사람 어깨 너머로. 그리고 카메라가 풍경을 화소로 만들어서 텔레비전으로 쏴버리잖아요. 전부 다. 이 과학의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머니에 빛나는 하얀 공을 꺼냈다. 어디에? 그 주머니는 동공 안에 여기 눈 안에 있는 하얀 공을 꺼냈다. 아직 세상에 없는 구기 종목의 공인구였다. 눈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나는 이걸로서 이 세상 이렇게 수억 년 동안 그 우주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체계 안에서 나는 지금 하나의 사물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테니스 공처럼 굴려다니면서 세상을 지금 보고 있고 테니스 공처럼 탁 치면 저쪽에 가서 보고 다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나한테로 인식이 돼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 테니스 라켓이 공을 치는 순간이란 것이 눈이 사물에 가서 반동을 받고 다시 나한테 와서 인식이 돼갖고 내 안에 기억 속으로 저장되면서 그 이미지화 해가는 과정. 그것을 시인은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으로서의 사물을 인식을 해서 자기만의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 최초의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을 지금 최초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물을 보고 또 지금 있는 너를 보고 나를 보고 이렇게 지금 세상을 보고 있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종선과 횡선이 지나간 사이에 그래서 시의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산다는 게 매번 새로움의 순간이다. 매 순간순간이 내 이 오성으로 감각으로서 눈으로 인식하고 보는 것들이 그 시공간 안에서 종선과 횡선이 지나간 사이에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눈이다. 그거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는 보면은 해겔의 그 정신 현상학에서 보면은 우리의 그 주관 정신이 네. 바깥에 있는 그 객관 정신인 사물을 보고 우리가 그 사물을 인식을 해서 그 처음에 인식했을 때는 우리 안에 금방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반드시 거부감이 오게끔 돼서 이물질 같이. 유보. 예, 유보. 판단 유보. 예. 예, 그건 이제 에포케. 에포케 같이 네. 이제 판단 유보를 네. 하면서 이게 서로가 그 합을 이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하면서 네. 안에다가 그 보존하는 그것을 지향이라고 그래요. 그 감각의 단계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지각으로서 인식하기 전 단계. 지양. 예, 지향. 그렇게 해서 그 지향의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우성의 감각 안에서 시 공간 안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칸트는 우리의 공간은 바깥에 있고 시간이 이것을 정리한다고 봤다니까요.
해결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변증법적인 운동을 한다고 본 거예요. 에너지가 이렇게 예, 그것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네. 가면서 진화되듯이 없이 반복되는. 진화하듯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진화해서 가는 과정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주관정신인 내가 그것을 즉자라고 그래요. 해결은. 네. 즉자 존재가 대자 존재, 바깥에 있는 사물, 대자 존재를 만나서 부딪혀서, 그러면 한번 부딪히면 뭐가 돼요? 그게 반이 되잖아요. 네. 그 부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나한테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 부정이 나한테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즉자 대자 존재가 돼. 그렇게 합이 됐을 때는.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뭐가 되면 부정의 부정 변증법이 되는 거야. 정반합.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을 지금 눈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시인이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내 감정과 나의 감정을 어떻게 해서 드러내야 될 것인가. 과학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요. 네. 감정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문제야, 시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과학적으로 쭉 시를 설명해놨지만은 네. 결국에 가서 알고 보면은 이 시는 우리가 인식하는 과정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 건가. 시인이 사물을 보고 어떻게 감성을 가지고 처음에 인식하면서 그걸 낯설게 보고 가는 건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썼다고 봐야 돼요. 세상에 없는 예. 구기 종목이 공인구니까요. 예. 언어로 결국은 시인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예. 순간은. 그래서 이 시가 좀 낯설고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네요. 그러나 간결하게 우리가 눈으로서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 인식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시로서 표현하고자 해서 쓴 시 같다. 이렇게 보여요. 네. 진술에 가깝죠. 예, 예, 네. 예. 네.